3번만 정의를 할게요. spend, 시간, 돈, ing. 시간이나 돈 따위를 ing 하는데 쓰다. 무엇을 ing 하는데 쓰다예요. 조금 우리가 얘랑 비슷한 개념의 take이 있어요. take도 시간을 씁니다. 얘는 투부정사를 쓰죠. 이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네, 됐죠? 나가 볼게요. 1번 문장. deep work 하면은 이거 글은 대조라고 했지 얘들아. 대조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지문은 정보성이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대조입니다. 대조는 뭔가가 더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조는 우리 항상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할게요. 얘를 A라고 설정을 할게. 심층 작업이 먼저 나오네요. 심층 작업은요, 개념을 설명할 때 쓴다라고 하죠. 웬절입니다. 어떠한 경우입니다. 라고 보면 돼요. 심층 작업은 당신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거냐면 아주 깊은 concentration, 집중을 합니다. 어떤 집중이냐면 밀어붙여 당신의 인지적인 능력을요. 당신의 인지적인 능력을 밀어붙이는 집중력을 가진 활동을 수행할 때 바로 우리가 심층 작업이라고 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이런 표현이죠. 함으로써 만들어냅니다. 여기 동사 두 번째가 나왔고요. 동사 첫 번째는 예고입니다. 그래서 웬절에서 여기 끝까지 그냥 묶어주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만들어내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요. 플러스죠. 집중해서 뭔가를 해내니까 가치를 만들어낸대요.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의 실력까지도 올라요. 능력까지도 improve, 향상됩니다. 그러한 노력은요, 심층 작업의 업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노력들은요, 뭐 하기에 어렵습니까? replicate, 우리 레플리카라고 하죠. 복제품을 얘기해요. 모방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imitate와 똑같죠. 모방하다.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심층 작업. 남들이 이렇게 한 것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죠? 그리고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위해. 그리고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심층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distraction 하면은 방해 요소죠. 방해 요소. 우리 슈가프리 같은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설탕이 없는 걸 슈가프리라고 하죠. 방해 요소가 없는입니다. 없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심층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뭔가 몰두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 사람들이 떠드는 곳에서 하지 않잖아. 조용한 곳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방해 요소가 없는 그런 환경이 필요해요. 심층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다음에 3번 우리 도우가 있습니다. 밑줄 쳐주고, 도우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있으면 비록이지만 도우가 중간이나 맨 끝에 있으면 하지만이라고 그냥 해석해주면 돼요. 하지만. 이제 누가 나오겠어? 피상적인 업무가 나오겠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씁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Far too much time.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어디에 씁니까? 여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이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스케일이 뭐냐면 우리가 뭐 저울할 때 그 척도이거든. 0에서부터 100까지 그 척도를 의미하는데 척도의 반대 끝. 척도의 반대. 그러면 심층 작업의 반대라는 표현이에요. 심층 작업의 반대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심층 작업만 할 수 있어? 사람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상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컴마 ing 당연히 분사구문이겠죠? 뭘 하면서 뭐라고 불리는 거야. 여기서 불완전하니까 당연히 what절을 써줬고 피상적인 업무라고 불리는 것을 하면서 그 척도의 반대의 시간을 대부분 보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매일 하긴 하는 거 필요해. 어떻게 집중만 하나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이런 거 디스 문장 같은 경우는 항상 삽입으로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작업 스타일은요 뭐 하지 않습니까? 인지적으로 demanding 힘든이에요. 요구하는이 아니라 힘든이에요. 동의어로 challenging이 있죠. challenging. 아씨. 네. 인지적으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 스타일은. 하지만 오히려 이거 그냥 강조 표현이에요. 오히려 무엇이냐면 논리적인 타입의 논리적인 종류의 업무의 우리 execution 실행입니다. 여기서 논리적이라고 하니까 인지적인과 비슷한 뜻 아니야? 논리적이긴 합니다. 논리적이라고 하는 건 일정의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 우리가 메일을 확인할 때, 뭐 채점할 때 어떤 규칙이 있잖아. 규칙이 없는 아무거나 그냥 그런 것들이 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일종의 그래도 규칙을 갖고 있는 그런 실행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만 인지적으로 힘들지 않아. 인지적으로 힘들지 않다는 건 머리를 많이 안 써도 돼.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고 단순 작업이죠. 단순 작업. 그런 다음에 대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rarely 그냥 부정어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거의 뭐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스 하죠. 가치를 창출하지 않아요. 매일 확인한다고 해서 내가 성장하진 않잖아.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덧붙이냐면 비록 그들은 뭐 할 수 있어? 여전히 중요할 수 있어. 이 필자가 생각하는 건 피상적인 거 완전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피상적인 게 당연히 일상에서 중요하긴 해. 그지? 중요하긴 해.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우리의 성장이라던가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종종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를요. 피상적인 업무겠죠. 뭐 하면서 우리가 distracted 방해받으면서 주의 산만하면서 distracted는 약간 주의 산만한 방해받는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방해받다라고 하는 게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유튜브 보면서 채점하기 이런 거야. 채점하는데 유튜브 보고 하면 어때? 그러니까 다른 거를 작업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의 산만하면서 이러한 일을 보통 우리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6번 피상적인 일은요 가집니다. 그것의 place 자리잖아. 역할이라고 해석할게요. 역할. 피상적인 업무도 당연히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 있냐? 둘 다 있습니다. 근데 보스 지금 A and B로 묶여있고 보스 A and B는 뭐든지 다 묶어줄 수 있어. because도 묶어주고 in도 묶어주고 다 묶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because를 연결해줬어요. 역할을 가지고 있대요. 이유에 대해서 나오네. 밤순 작업은 루틴 타입 태스크는 뭐냐면 일상 업무예요. 반복적인 일, 일상적인 업무죠. 일상적인 업무가 행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있다. 일상적인 업무도 필요해. 살면서. 당연하죠. 행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의 입장에서는 행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to be pp를 써줬고요. 이거 need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need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건 다 알고 있지. 근데 need 다음에 ing도 써. ing 쓰면은 그냥 뭐뭐가 수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가 될 필요가 있다. 많이 쓰거든 생각보다. need 다음에 무조건 to 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라 need 다음에 ing를 쓰면은 되게 특이하게 수동의 의미로 됩니다. 그래서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도 수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쓸모없는 게 아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쓸모없지는 않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리고 또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전부 entire 전부죠. 전부 뭐 하는데 쓸 수가 없어? 심층 작업이요. 어떻게 사람이 계속 집중만 해. 그러기 때문에 피상적인 업무도 역할이 있어. 내가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니야. 이런 표현이에요. 쓸모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7번에서 그럼 이 문장을 얘기하려고 글을 쓰진 않았겠지. 7번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는 7번이 되겠죠. 6번은 그냥 완전 필요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7번 문제점이 조금 있다. 당연히 주어는 얘입니다. 그리고 얘가 동사죠. 얘는 수식어예요. 너무 많은 이렇게 to 붙이면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피상적인 업무에 대한 업무가 가지는 그 문제점. 우리가 피상적인 업무만 해. 심층 작업을 안 해. 집중을 안 해. 그러면 대절이 됩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느껴. 업무 확인하는 거 막 카톡이 막 몇백 개야. 그러면 우리 너무 바쁘다고 느껴. 아마도 스트레스도 받아. 왜 이렇게 바쁘지? 할 게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뒤에가 핵심이니까 이런 것도 빈칸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거의 뭐 하지 못해? 거의 보지 못합니다. 부정어죠? 거의 보지 못합니다. 아웃풋.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결과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뭐 카톡을 200개 답장을 해도 결과가 없대요. 어떤 결과? 여기서 꾸며주고 있죠. 리플렉팅. 보여주는 우리의 경험. 우리가 경험한 노력. 카톡 답장하는데 몇 시간 썼을 거 아니야. 우리가 경험한 노력을 반영하는 그 결과를 우리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이 말은 결실이 없다. 결실 또는 성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심층 작업이 플러스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 피상적인 업무도 일상생활에서는 필요해요. 왜냐면 계속해서 심층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피상 업무로 작업을 하다 보면 바쁘다고 느끼고 스트레스 받지만 결국에 성장하는 건 보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냥 메시지입니다. 됐죠? 단어만 보겠습니다. 단어로 넘어가서 단어 조금만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집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포커스 이런 거 지나치고 attentiveness 이런 거 꼭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밑줄 쳐놓고 웬만하면은 동의어를 좀 핵심만 남겨두는 게 좋거든. 너네들이 잘 모르는. 그래서 attentive가 약간 집중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sorbe가 무슨 뜻이냐면 흡수야. 흡수라고 하는 게 내가 어디에 몰입되어 있다는 거야. 몰입이 집중이랑 똑같습니다. immersion 똑같죠. 내가 어디에 몰입이라는 표현이에요. 몰입. 집중이라는 표현이고요. 반이어는 당연히 distraction이 나오고 그 다음에 absent 하면 무엇이 없는 이라는 표현이죠. mindless 하면은 마음이에요. 정신이 없는 주의산만한 이라는 표현이죠.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replicate 레플리카 재현하다 복제하다 똑같이 하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 imitate는 정리를 했는데 copy, reproduce 그 다음에 duplicate 이런 것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심층 작업은 남들을 따라하기가 힘들어 이런 얘기를 했죠. demanding 힘든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힘든이라고 보면 되고 challenging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tough 거친 또는 힘든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런 거 strenuous 힘든입니다. 알아두세요. 이런 단어도 꼭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결과물이고 결과물은 넘어가고 여기 방해물이 있는데요. 뭐 보통은 이렇게 diversion, disruption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이 많으니 같이 암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어서 그냥 갈게. 여기 보면은 마지막 지문이에요. 마지막 지문이 가장 쉬워. 가장 쉽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글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얘가 제목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왜 우울증은 이해하기가 힘들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울증이 그냥 우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필자가 이런 말을 쓰죠. 왜 이해하기가 힘들까에 대한 글이에요. 보겠습니다. 내용 조금만 살펴보면 우울증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밝힙니다. 원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원인, 증상, 치료 반응이 모두 다 다르다. 원인도 다르면 증상도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270 몇 개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냥 우울감이 나타나는 거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증상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야? 치료 반응이 다르다. 그냥 우울증 약, 항우울제라고 하죠. 그거 먹어서 다 치료되는 거 아니야.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약간 이런 메시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치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 같은 거 보면 누군가는 뭐 트라우마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아니면 최근에 뭐 실연을 당했어. 아니면 이유 없이 우울한 거 있죠. 날씨 때문에 우울해.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달라질 수도 있고 증상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다. 그냥 이런 메시지입니다. 가장 쉽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할게요. 뒤로 넘어가서 이것도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